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와 광주, 전남 그리고 무안군의 최근 4자 회동에서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무안으로 먼저 옮기기로 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호남 고속철 2단계 공사 완공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훈군에서 운영 중인 유학마을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 활성화는 물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된 대형 여객선 1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의 말벗이 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4자 회동이 최근 대통령실에서 이뤄졌습니다. 핵심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앞서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한 건데요. 현재 그 시점을 공사가 한창인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 완공에 맞추기로 해서 공사가 얼마나 진척돼 있고 계획대로 마무리는 되는 것인지 관심이 높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대통령실이 주관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전협의회는 무안군도 참여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만 참여했던 기존과 달리 이번엔 당사자인 무안군도 참여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광주의 입장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단초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요. 전남이나 무안군의 입장에서는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점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예정일인 2027년 12월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나주 고막원에서 무안공항, 목포 임성리를 연결하는 호남고속철 2단계는 KTX가 국제공항에 연결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47.5%로 목표 공정률인 51.8%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통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안공항 사정도 변수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확정한 내년 3월까지 국제선 운항 일정에 무안공항이 빠지면서 폐쇄 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별개로 군공항 이전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까지 모두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인 가운데 광주공항 국내선 기능이 2027년 말까지 무안공항으로 옮겨갈지 여부는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의 공사가 예정대로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계절이 겨울로 향하면서 날이 추워졌다 포근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포근하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8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기온차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만 종일 구름의 양이 많아서 날이 흐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바람이 불어들면서 날이 굳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는데요. 비와 함께 돌풍이 불겠고 천둥, 번개, 또 일부 지역에서는 쌀락,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미리 대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내일부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도 함께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는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구름만 많겠습니다. 장성의 낮 기온 19도, 담양의 낮 기온 18도 안팎으로 낮 동안 특히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흥에는 도시에서 온 유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유학 마을이 있는데요.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학교는 물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김영희 씨는 지난 8월 새 아들과 함께 양산에서 고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고흥으로 여행을 왔다 2년이 돼 농산어촌 유학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도 고흥으로 옮겼습니다. 아파트 생활만 하다가
여기 오니까 탁 트인 기분에 공기도 좋고 자연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농산어촌 유학마을은 도시의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흥에 체류하며 지역 학교에 전학하고 농촌 생활도 병행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택 6동 중에 5동에서 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본 가전과 가구가 다 갖춰진 이 공공주택의 월 임대료는 30만 원입니다. 하지만 고흥군과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60만 원이라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오히려 남습니다. 네, 학교도 가깝고 해서 스쿨버스도 있고 해서 너무 편하고요. 그렇게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지난해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유학생을 받기 시작해 17명이 고흥으로 전입했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였던 남양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늘면서 신규 교감이 배치됐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는 물론 인구 유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고흥에 추후에도 정착하고 싶다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실제로 농산어촌 유학이 실제 귀농귀촌으로 연결되는 그런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를 해봅니다. 고흥군은 내년 유학생 가족을 위한 거주시설 2동을 추가로 조성하는 한편 마을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유학생 가족의 정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검은도로 오가는 유일한 뱃길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선사 측은 여수시가 약속한 운항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며 다음 달 15일 운항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인 배가 멈춘다는 소식에 검은도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검은도의 마을 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인 하메로가 운항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직접 시장을 만나러 온 겁니다. 주민들은 툭하면 끊기는 섬 교통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툭하면은 주민들 불매로 이렇게 배를 중단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염려가 많이 됩니다. 지난해 취항한 쾌속선 하메로는 검은도를 오가는 하나뿐인 배편입니다. 하지만 여수시와 하메로 선사 측은 운항 결손액, 감가상각비, 2차 보전비 등 예산 지원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결국 선사 측은 여수시의 지원 확대 등 개선 노력이 없다면 다음 달 15일 운항을 중단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뱃길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주민들은 직접 정기명 여수시장을 만나 항로 안정화를 위한 건의안을 전달했습니다. 건의안은 지자체가 직접 항로를 운영하는 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시장도 섬 교통의 취약성을 인정하며 공영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현재 운항 중인 하메로 같은 건 이제 중단 안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거 숨을 좀 골라가지고 공영제는 한번 공영제 도입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것은 이번엔. 이러는 사이 여수시와 선사 측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선사 측은 여수시의 지원금은 당초 협약을 무시한 것이라며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선사 측의 운항 중단에 대비해 대체선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의 절반가량이 10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7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딥페이크 25건, 불법 촬영물 24건 등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피의자 78명 가운데 10대가 36명으로 전체의 46%를 넘었고 20대 29%, 30대 13%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대와 20대가 전체 피의자의 76%를 차지했습니다. 강진군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어업 문화가 있습니다. 대나무 바구니로 물고기를 잡는 가래치기인데요.
국가 중요유산에 지정될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전통을 이어갈 주민들은 줄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입니다. 저수지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구니를 물속에 넣고 물고기를 잡는 주민들. 강진군 병영면과 작천면 일대에서 1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래치기 현장입니다. 가래치기는 한 해 농사가 끝난 뒤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전통 행사입니다. 낚시와 달리 대나무 바구니로 고기를 잡다 보니 손맛도 남다릅니다. 한번 이제 고기 잡는 재미, 그 스릴, 잡는 스릴, 큰 거 잡으면 더 기분 좋고. 또 이게 고기 잡는 이 철렵이 아주 재밌습니다. 에너지는 상당히 소비되지만은 무척 재밌는 아주 오락 중에 하나입니다. 가래치기를 하는 중고 저수지 등 5곳과 생태수로는 지난 2021년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물이 부족했던 평야지대에서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조성해 빨래를 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활용해 왔던 겁니다. 이 같은 물 관리 방식은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세계 관계시설물 유산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저수지의 물을 서로 교통을 해주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가래치기 행사도 더 좀 발전시켜 가면서 유산을 좀 개성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수백 년 전통을 이어왔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제는 명맥 유지마저 쉽지 않은 상황. 한때 9천여 명에 가까운 인구는 지금은 3천여 명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 방안, 푸수와 반값 여행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전통어업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오는 28일 본격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관광단지 편입 토지 매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칫 개발 규모 축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도심과 함께 광양만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구봉산입니다. 이 일대 오는 2030년까지 민간 자본 3,700억 원을 투입해 27월 규모의 골프장과 220실 규모 관광 숙박시설을 갖춘 복합 휴양형 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 등 행정 절차들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본격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광단지 내 편입 토지 매입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사업 부진의 사유지 200여만 제곱미터 가운데 10%가량을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소유주들은 현재 감정가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사업구역 내에서 자신들의 토지를 재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건축물 착공 신고 등 방법을 동원해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 토지 소유주들과 재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협의에 좀 난항을 좀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평가를 한번 다시 받게 되면은 좀 더 좋은 좀 가격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이제 그렇게 협의를 해보는 방향 쪽으로 크게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편입 토지 매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을 위한 협의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절차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에서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이 30% 이내 그런 부분만 지금 공익성 협의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역이라든가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골프장 면적 비율을 50%까지 좀 확대를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골프장 조성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과 함께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조성 사업 등 주변의 관광 연계 시설 사업들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양만권의 새로운 관광 거점이 될 광양 구봉산 종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마지막 남은 난관을 무사히 넘어 계획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우주연구원 등은 누리호 1, 2, 3단 조립을 마치고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일 누리호를 고흥나로우주센터 발사대로 옮길 예정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오는 27일 새벽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에 이뤄질 전망이며 구체적인 발사 시간은 26일 저녁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광산구 4개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혜택을 2년간 더 받게 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하남과 진곡, 평동 1, 2차 산단과 평동 3차 일반 산단 등 4개 산업단지가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산단에 있는 중소기업은 오는 2027년 11월 20일까지 제한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우대 혜택을 받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평가 시에 가점을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초대형 산불이 안동과 영덕 등 5개 시군을 휩쓸었는데요. 화마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던 천년고찰 의성 고운사 주변에서 멸종 위기종 등 야생동물이 포착됐습니다. 산불 피해 반년 만에 나타난 동물들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안동 문화방송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경북 산불의 그을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북 의성 고운사. 고운사를 둘러싼 산등성이는 하얀 잿더미에 뒤덮였지만 고운사 주변의 초목엔 조금씩 단풍이 지고 있습니다. 자연복원을 하고 있는 고운사의 사찰림. 뼈대만 남은 나무들 앞으로 얼굴에 재를 묻힌 노루가 나타나더니 잿더미와 작은 풀 사이를 헤집습니다. 고운사 인근 언덕에선 고라니들이 사방으로 뛰어오르고 경내 안의 작은 개울에선 멸종위기종인 담비 한 쌍이 포착됐습니다. 30마리에서 한 40마리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개체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게 아니고 산불에서 아주 운 좋게 살아남은 애들. 지난 산불의 전체 사찰림의 97%가 불에 탔지만 남은 초목들은 반년 사이 새순을 틔웠습니다. 초식동물은 물론 나무에 알을 낳기 위해 곤충들이 또 그 곤충과 유충을 먹기 위해 새들이 고운사로 몰려들었습니다. 동물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의 회복력이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연은 자연한테 맡겨놔야지. 반면 사찰림 밖에선 불탄 나무를 제거한 뒤 새 나무를 심는 정부 주도의 인공산림 복원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고운사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입니다. 안쪽에서는 자연복원이 시작된 것과는 달리 사찰림 바깥 주변 국사유림에서는 산불 피해목에 대한 대규모 벌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회복과 인공복원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일지는 이상기후가 더 심해지기 전 풀어야 하는 상황.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불 난 지역도 스스로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산림청은 급경사지 붕괴나 생활권 주변의 2차 피해 우려로 산림 안정화를 위한 인공복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인공지능 발전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 AI 돌봄 로봇을 말벗삼아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실제로 여러 위기 상황을 무사히 넘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전 문화방송 박선진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인 곽승재 씨는 혼자 사는 적막한 집에 들어서도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대전의 대표 캐릭터 꿈돌이의 모습을 한 귀여운 말동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손을 잡고 일상을 나누고 카드게임도 하다 보면 마치 손주와 시간을 보내듯 즐겁습니다. 혼자 있는 공간이 뭔지 모르게 좀 나름의 이렇게 우울감이 생겨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쓰다듬는 실용적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계를 챙겨보기 쉽지 않은 곽 씨에게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거나 외부 활동에 큰 제약인 날씨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도 있는 곽 씨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건 긴급 상황에서의 연결망입니다. 꿈돌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응급 호출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위급 상황에 쓰러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 의료진과 연계된 센터하고 연결망이 돼 있거든요. 이처럼 단순 말벗 역할을 넘어 여러 위기 상황을 무사히 넘기기도 합니다. 최근 대전에서는 한 80대 여성이 집에서 넘어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AI 스피커에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I는 즉시 이 신호를 관제센터에 전송했고 관제센터는 지체 없이 119 종합상황실에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또 숨겨둔 속 이야기를 터놓고 하다 보니 대화 속 부정적인 단어를 포착해 정서적 위험을 알아차리는 역할도 제법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이분 이제 상담도 하시고 또 치매 검진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어르신이 지금은 그런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전시의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8%인 27만여 명. AI 돌봄 로봇과 AI 스피커, 전기 사용량을 측정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AI 플러그 등을 지원하고 있는 대전시는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고양이가 잇따라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모두 특별한 외상 없이 갑자기 숨졌는데 주민들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고양이를 죽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입니다. 힘없이 축 늘어져 꼼짝하지 않는 고양이 한 마리. 온기는 사라졌고 몸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열흘 동안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죽은 길고양이들이 이틀에 한 번꼴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곳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써 세 번째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죽은 고양이들은 모두 특별한 외상 없이 발견됐는데 동네 주민들은 누군가 고양이를 해치기 위해 약을 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고양이 먹이용으로 놓인 캔이 있었는데 사체가 발견되기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난 고맙게 생겼더니 이제 보니까 저런 짓 하려고 그랬나 봐. 미워했나 봐요. 근방에는 고양이 10여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습니다. 주민들이 발견한 사체는 아파트 인근까지 포함해 5, 6마리 정도. 나머지 고양이들도 인적이 드문 곳에서 숨져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돼요. 3, 4번. 하루 이틀 요 간격으로다가 똑같아요. 죽는 거예요. 범인은 오리무중입니다. 독극물 등을 통해 고양이를 죽였다는 추측만 있을 뿐 시간과 사람, 방법 등 어느 것 하나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길고양이로 인한 이렇다 할 갈등이 없었던 터라 특별히 의심 가는 범인도 없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범인을 잡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다수의 동물을 죽인 경우 지난 7월 시행된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에 따라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74억 9,400만 원의 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했습니다. 올해 전남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58%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8%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원 양성기관에서 예비 장애인 교원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교육공무원 직종에 한해 현재 의무 고용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2028 완도 국제해조류 산업 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는 행사 개최 계획서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으며 내년 7월 국제행사 승인을 목표로 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준비 절차를 밟아 행사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박람회 기간 동안 20개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해 26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4,800억 원의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남 지역 중소기업인 경향산업이 인도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ASP와 손잡고 인도 뉴델리 인근의 친환경 보온재 협작 공장을 설립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합작이 지난 3월 도가 주관한 시장 개척단 수출 상담을 계기로 확대돼 합작법인 설립 협약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계절이 겨울로 향하면서 날이 포근해졌다 추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죠.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지만 종일 구름의 양이 많아서 날이 흐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지역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가량의 적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 또 일부 지역에서는 쌀락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미리 대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한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특보가 발효되면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뚜렷한 비바람 소식 없는 가운데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6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은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해남과 강진에서도 한낮 기온 19도 안팎으로 낮 동안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4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9도로 일교차가 무려 15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바람과 함께 기온은 다시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11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